돈이 많아도 신우가 많은 남자는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점수가 낮다는데 제가 바로 그 헬시댁에 입성해서 삽니다. 저희 집과 시댁 본가는 5시간 거리입니다. 시어머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명절 다 챙기는 집이라 늘 명절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대가족들 먹을 음식은 제가 다 했고 뒷정리도 마찬가지고요. 시댁 본가는 비어있고 시아버님은 거동하시면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시댁 본가 들어가서 제가 차립니다. 아버님이 불편한 상태이시다 보니 저희 집으로 모실 생각도 했었는데 아버님은 아들네 오면 당신 집과 너무 떨어져 있다고 오시라 해도 안 오시고 딸들은 못 모신다고 해서 결국 5딸과 본가 근처 요양병원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고 평일 제사 참석이 어려울 때도 많아 제사를 우리 집으로 옮기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하고 2주 전에도 아버님 생신 때 내려가서 제사 때 못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못 내려오니까 제사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바쁘고 제사 지내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니 그러지 말고 아예 제사를 너희 집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니?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들이 반대합니다. 명절이 제일 큰 이유죠. 어머니 제사 6일 전부터 남편이 큰 시누이에게 전화라고 하는데 그날 전화 못해서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되었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상태예요. 우리가 싸운 날 큰 시누이가 남편한테 전화했더군요. 큰 시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제사는 며느리가 할 일인데 그걸 왜 먼저 의논하고 상의하지 않는 거야? 자네가 먼저 챙겨야지.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시댁을 너무 개똥같이 여겨서 그래. 지금 엄마 안 계신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명절에 친정 가지 말래도 가버리는 것도 솔직히 어이가 없었는데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자꾸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잖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못마땅했던 것을 말하더군요. 친정은 가까우니 명절엔 가지 말고 평소에 다니고 명절엔 시댁에서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도 친정에 간 것부터 잘못이라네요. 나이가 드니까 너그러워져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친정 간다고 내심 좋아했었다고요. 제가 시누이들 오고 나면 저녁 먹고 10시쯤 밤에라도 올라왔는데 몇 시간 더 있었던 거죠. 돈 쓰고 시간 쓰고 달랑 배 한 상자 있는 집에서 저 혼자 30명 먹거리 했는데 그런 것은 당연하고 미리 회사 반차 쓰고 내려가서 일하는데도 오는 시간만 따지고들 있었나 봅니다. 아버님, 어머님 생신, 제사 등을 제가 모두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못마땅해 하던 참에 이번에 터진 겁니다. 모이면 저녁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밤새 먹고 다음날 가까운 곳 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부모님 시골집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집에 오면 12시가 되곤 합니다. 너무들 친해서 제가 주관 못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기도 벅찹니다. 남편은 혼자만 대학 나왔다고 누나들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거 성에 안 차고 자기가 볼 때 제가 돈 쓰는 거 인색하면 월급 더 탄다고 유세 떠는 걸로 보이나 봅니다. 남편은 저에게 제사 안 가는 건 며느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하고 네 편하려고 제사 옮기냐고 화를 냅니다. 누나들 제사 참석 어려워 안 되고 제사는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 계속 본가에서 지내는 게 맞는 건데 왜 그걸 거스르냐고 하면서요. 제사 때 며느리가 안 갔으니 분위기 험악했고요. 제사 끝나고 큰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더니 토단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일을 말이 많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하네요. 남편이 하는 말 다 어이없지만 이 말이 가슴에 박혀서 꽂히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일하는 자기 아내, 며느리 노릇한다고 명절과 제사 때마다 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면 며칠을 몸살을 앓을 정도인데 그래도 최대한 가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제 마음은 하나도 안 보였나 보더라고요. 첫 제사도 아니었고 상하지 않은 것으로 장 보고 전 부쳐서 밤새서라도 해서 남편한테 보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6일 전부터 시누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서 우리 부부가 크게 싸우는 바람에 결국 괘씸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풀라고 하고 저는 이번 일로 마음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지 왜 남편한테 뭐라 해서 우리 가족 폭풍을 치게 했냐고 했습니다. 형님들이 한마디씩 하면 그게 5마디가 되고 우리 식구는 10배 이상 피해본다고 앞으로 동생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애들 셋이 초중학생이라 한참 예민할 때인데
우리 가족하고 아버님만 생각해서 해결하자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누나들까지 가족이고 저더러 누나들한테 잘하라고만 하니 이제 숨이 막힙니다. 시누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더니 남편이 소리 지르고 뭐 집어던지고 난리였습니다. 네가 지금 내 가족을 부정하냐면서요. 더 이상 대화 단절이고요. 저보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냐 하고 안 나가니까 목소리 듣기 싫다고 집에서 말하지 말래요. 남편은 제사 이후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출근 먼저 하는데 식탁도 그대로입니다. 애들 밥 먹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못하냐고 난리치며 직장에 가정 파탄 책임 문다고 난리였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야근 계속 했었는데 내 알 바 아니라며 못된 년 취급당하며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 지가 회사에서 가정 파탄 안 나게 월차를 쓰던 연차를 쓰던 하고 가면 될 거 아닌가요? 아버님 통장과 도장 시누이가 가지고 관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화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저는 앞이 깜깜합니다. 막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혼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남편이고 신우고 아버님이고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주차장에 차 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하고 들어갑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지금 이게 제사를 못 챙기는 며느리 잘못인가요? 제사 제가 할 테니 옮겨달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도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네요.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저의 최대한의 배려 아니던가요? 시누이는 자네 일인이 전화해서 상의했으면 주말에 당겼을 텐데 하면서 제 탓으로 몰아가며 돌아가신 어머님께 고해서 자네 입장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안 했다는 시누이의 말에 더 억장이 무너지네요. 무슨 개소린지. 여태까지 힘들게 아이 키우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보다 저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의 결혼보다 제사가 더 중요한가요? 후기. 지난번 많은 분들의 따뜻한 조언을 읽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어서 글 적어봅니다. 대부분이 며느리분들이셨을까요? 정말 감사드려요. 2년여가 지난 지금 저는 이혼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양육권을 뺏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저를 괴롭히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던 남편과 뒤에 시누이들을 보고 정말 환멸을 느꼈어요. 며느리로서 노력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공보다는 더한 것들을 요구하는 남편과 시누이들이 참 싫었고 문득 까짓것 이혼하면 어때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들에게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여서 제사를 해결해줄 시녀가 필요하였던 거고 저는 제사보다 제 인생과 행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었을 때 절대적으로 엄마랑 살고 싶다는 말에 강해지기로 했고 개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니 더 바닥을 드러내더라고요. 저 역시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저의 발악에 전 남편은 꽤 당황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증거들을 모으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조언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네요. 아이들과 조촐하게 나가서 외식하고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참 행복하네요. 과거에 저였다면 또 혼자 발 동동 구르며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었겠죠. 저처럼 바보같이 사셨던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녀도 참 괜찮다고, 더 행복한 삶일 수 있다고요. 모두 풍요로운 명절 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 5시간 거리 평일 제사를 애 셋 딸린 직장맘이 무슨 수로 챙기냐고. 지랄도 정말 풍년이다. 그 신우년 지금 제사 참석하겠다고 바락바락 하는 이유 잘 봐요. 아버지 통장 신우가 잡고 있다고 했죠? 그게 이유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분배되고 나면 부모 제사 지내던 말던 상관도 안 할 것들입니다. 그 남편은 지네 가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원가족을 챙겨야 하는데 원가족이 지가족이고 쓴이는 그 가족들의 딸린 종년쯤으로 취급하나 보네요. 에라이 못난 놈. 댓글 2. 아 진짜 평일에 그것도 애가 셋인 회사 다니는 여자가 5시간 걸리는 시댁을 가서 제사 준비를 다 하라고요? 미치겠네. 아니 막말로 제사 지내고 싶으면 자기 엄마한테 차릴 거 딸들이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딸이 한둘도 아니고 바글바글하구만. 딸 하나가 음식 하나씩만 해도 상 차리겠다. 이혼하자고 하세요. 아쉬울 거 무서울 거 뭐 있나요? 지금 글쓰님이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니까 남편이나 신우나 만만하게 보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맘 독하게 먹고 할 말 다 하시고 해보세요.
오히려 저런 남자들은 아내가 갑자기 강하게 나오면 당황함요. 기죽지 마시고요. 화이팅! 두 번째 사연. 내 용돈 써서 여동생 결혼 지원해준다니 남편이 시댁에 허락받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상황만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맞벌이 부부고 월급에서 각자 용돈인 월 50을 뺀 뒤 공동 통장에 돈 모으는데요. 저는 4남매 장녀고 친정은 그닥 잘 살지 못해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도움받은 것이 없어서 동생들은 조금이라도 낮게 해보려고 제가 결혼 후부터 적금을 들었습니다. 용돈에서 30만 원씩 5년 정도 모았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 용돈도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동생 생각해서 이 악물고 절약해서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안 쓰고 살았죠. 그리고 둘째 동생이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애틋한 사이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행복하면서도 짠했고 언니로서 뭐라도 해줄 수 있음에 기뻤습니다. 모은 돈 중 800만 원을 보내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황당하게도 무척 화를 내네요. 뭐? 800만 원?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처제한테 결혼할 때 그만큼 받았어? 우리도 도움받은 거 일절없이 했는데 장녀라고 꼭 그만큼씩 보태야 해? 돈을 막 그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둘째도 800 해주면 셋째랑 막내도 800씩 해줄 거고 그러면 2,400을 보내겠다는 건데 우리 집 대출금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돈이 어디서 샘솟냐?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게 둘이 모은 돈에서 빼는 게 아니고 제가 용돈에서 따로 모은 돈이잖아요. 어차피 제가 용돈으로 50만 원을 다 썼다 해도 없어질 돈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용돈 아꼈다가 내가 쓰겠다는 건데 왜 기분이 나쁜지를 모르겠어. 모르는 일도 아니었잖아. 다 알고 있었잖아. 처음에 그렇게 모을 거라 했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응원하지 않았어? 하니 그럼 그거 시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맡아야 한대요. 무슨 소리인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전 이 말들이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 제가 완전 뭔가 잘못 생각하나 혼란스러워져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놀랐습니다. 추가 설명 및 그 뒤에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연봉은 제가 연차가 더 있다 보니 1.2배 정도 더 버는 상황입니다. 같은 직종이고 제가 좀 더 번다고 으스대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1,000, 와이프 800으로 스드메, 신행, 혼수 등등 했습니다. 모은 돈이 너무 없어 좀 더 나중에 하고 싶었지만 시아버님 퇴직 전에 해야 한다 하셔서 어렵게 했습니다. 남편 자취방에서 살다가 돈 모아 작년에 대출 1억가량 떼고 지금 집 샀고 자취방 전세금은 남편 돈이 아니고 시부모님이 해주셨던 거라 돌려드렸습니다. 예물 예단 없이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 들면 혹시 섭섭할 수 있다며 순금 쌍가락지 갖고 계시던 거 주셨습니다. 아끼고 아끼느라 가구는 이케아에서 사고 그릇도 매트리스도 무조건 싸게. 그런 제가 너무 싫고 슬펐기에 동생들 결혼할 때 보태주자고 한 것입니다. 화장대라도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걸로 사라고요. 용돈은 말 그대로 정말 용돈이며 저는 커피와 화장품에 주로 쓰고 다른 곳에서는 아끼고 아꼈습니다. 남편은 잘은 모르겠지만 술자리에서 주로 쓰는 듯 합니다. 그 외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보험, 같이 하는 외식, 문화생활비, 교통비 등 생활비 통장에서 씁니다. 제가 처음부터 남편에게 말한 이유는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기에 말 안 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알면 나쁘게 오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생활비 통장을 제 명의로 한 이유는 제가 소득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약간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딩크입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아니고 그냥 둘 다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양가 번갈아 가고 전화드리고 생신이나 명절에 용돈 액수 똑같이 드렸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 한번 제 동생들에게 세뱃돈을 10만 원씩 준 적 있고요. 그 외에는 각자 셀프 효도했습니다. 남편한테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쓴 술자리에서 쓰는 용돈 부족할 때마다 생활비에서 10만 원씩 가져간 적 많은데 앞으로 장모님한테 허락 받으라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네가 한 말이다 하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목돈이 되니 아깝고 배 아프나 본데 800 중 300은 널 주고 500만 동생에게 주겠다. 그리고 용돈은 말 그대로 내가 뭘 하든 쓸 수 있는 개념이니 앞으로 터치하지 말아달라 했어요. 뭐 본인도 목돈 생겨서 좋은지
알겠다며 좋아라 하고 더 이상 말 없네요. 더 이상 말은 안 나오게 해결은 되었는데 제 마음은 씁쓸하네요. 남편의 그런 마인드가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댓글 50만 원씩 각자 용돈 쓰자고 이미 합의도 했다면서 그게 아까워서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라니 애도 아니고 남편분 좀 찌질하네요. 배 아픈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자기도 용돈 쪼개서 모으라 하세요. 용돈 모은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면 남편 용돈도 10원 한 장 다스님 허락받고 쓰라 하세요. 용돈이 뭔 말인지도 모르나 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